자, 소개 한번 부탁해요. 저는 현대창덕여고 3학년에 재학하고 있고 이번에 서울대학교 인문학부 21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안지연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에 갔다고 하면 그 전형을 요즘 되게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저 집 아이는 서울대 갔는데 어떻게 공부해서 갔지? 그래서 먼저 전형부터 좀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전형으로 들어갔죠? 저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들어갔어요. 수시 중에 지역 균형 네, 전형. 맞아요. 네.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별로 학교장 추천자 2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전형인데 잠깐 끼어들어서 미안한데 네. 두 명이면은 보통 학교장 추천이면은 전교 1, 2등들. 보통은 그렇죠. 네. 이과에 한 명, 문과에 한 명. 이게 좀 일반적인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생기부, 자소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인데 이 중에서 학생들이 직접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생기부랑 자소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소서는 이제 3학년 때 네. 뭐 그냥 열심히 쓰는 거고,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 이제 생활 기록부예요. 1학년 때, 2학년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지균뿐만 아니라 어떤 수시를 준비하려고 하더라도 1학년 때부터 그 생기부를 잘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준비해야 될 게 조금씩은 달라요. 1학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거의 전부 학교에서 하는 대회들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계열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가는 편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 탐구 발표 대회나 아니면 관련된 거로는 인문 논술 대회 아니면 토론 대회 그런 것들 다 고루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연장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부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인문학부 정도 들어갈 거면은 1학년 때부터 나 이과 가야지 이런 애들은 거의 없어. 1학년 때부터 이제 문과 가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과학탐구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토론대회라든지 그러니까 다양한 행사에 다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참여를 하면 또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수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성과를 내지 않으면 실패했다는 기록이 남지는 않으니까 부담 갖지 않고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도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대회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대회 낙선 그런 거는 뜨지 않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3학년 친구들을 자소서를 그 써온 거를 보고 이렇게 좀 지도할 만한, 그러니까 첨삭까지는 아니고 지도할 만한 내용들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주거든요. 근데 자소서에는 중요한 게 이야기거리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했을 때에 나 이런 대회 참여를 해갖고서는 아이들하고 이러한 성과를 얻었다 또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맞아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여고에서 그것도 계열의 이 학교는 10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과 1등이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냥 잘하는 애야. 잘하는 애인데 내신 점수 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서의 어떤 행사에 다 참여하는 거하고 시간 배분이 조금 충돌이 되지 않았어요? 확실히 그 부분은 시간 배분이 좀 늘 힘들기는 했어요. 그래도 두 개가 주로 있는 시즌이 다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대회나 수행평가 시즌이 있고 그 이후에 내신 시즌이 있는데 이 사이에 과도기가 제일 힘들죠. 그럴 때 시간을 조정하려면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엔 차라리 학교에서 돌아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것만 준비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것만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바꾼다고 하더라도 내일 당장 수행평가가 있어서 이만큼은 쓰면 나중에는 이만큼은 나중에 따로 빼가지고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시간 관리에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기부 작성을 위한 노력하고 학과 공부를 위한 노력의 계획과 배분과 계획. 네, 대부분이죠. 이런 얘기를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들을 때마다 자괴감을 갖게 되는 학생과 부모님들이 무척 많을 거예요. 저도 이러한 상태의 학생이 아니라 저는 맨날 놀러 다니다가 근데 혼나고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교과 공부의 대부분 시간은 물론 그 플래너를 쓰고 정리를 잘 하고 노트를 잘 해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학원에 다니고 학원에서 과제를 하고 그런 데에서 조금 더 효율을 찾는 그런 경향이 강했으니까
시간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사실 학원 갔다 오고 숙제하고 남은 시간에는 내일 있는 발표 급하게 준비하고 그러다가 시간 배분 잘못해서 밤새고 뭐 그러는 네, 다 그러지 않겠어요? 실제로는? 학교에 부탁했기 때문에 이제 뭐 겸손에 저럴 아, 필요가 선생님.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 균형 얘기를 했으니까는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돼요? 지역 균형에 우선 자소서와 생기부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는 음, 지역 균형의 특징은 면접할 때 배수가 없어요. 그 수능 최저는 존재하는데 다른 상위권 학교의 최저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한 편이기도 하고 그 신청자 중에서 그 본인이 최저를 넘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면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대다 보니까는 면접에는 다 갈 거 아니에요? 일단 아주 보통 망하지 않으면은. 네,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조금 그 네, 최저 등급이 조금 낮았지요. 전체 3등급 과목별로 3등급만 넘기면 되는 것이었는데 보통은 2등급, 네, 보통은 2등급 안에. 그러니까는 서울대 치고 각 과목당 3등급의 최저 등급이다. 뭐 어떻게 보면 말은 안 되죠. 말은 안 되지만은 과목마다 펑크가 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2등급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탈락생들이 최저 못 맞춰서 탈락하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의외로 탐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만 틀리더라도 바로 등급이 3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의외로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최저 맞춰서 면접을 보러 갔지요. 네. 면접에서 보통 뭐 물어봐요, 교수님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랑 자소서 비율을 정말로 반반 정도에서 질문했던 것 같은데, 저는 내용을 확인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본인이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나 그거라고서 본인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물론, 질문이 뭐가 있었어요? 제가 3학년 때 그 진로 발표에서 과학이랑 철학을 연계해가지고 이런 거 연구했습니다라고 해서 올린 게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사용한 자료가 뭔지 얘기하고 그 자료의 내용을 설명하고 제가 그때 다뤘던 자료 중에서 하나가 평행우주 이론에 대한 과학책 같은 거였는데 평행우주가 있는 것 같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지금 지연 양이 자소서에 썼었던 내용을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을 확인하는 네. 안 했다면 어, 답은 할 수 없는. 아, 너 진짜 그리고 이거 읽었어? 그 이론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까 얘기 들은 바로는 전체 내신 점수가 1.2 중반대? 네. 1.2. 중후반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 하면은 그냥 서울대는 다 해요. 막 체육, 기가까지 다 때려 넣어 점수를. 그리고 1.2야. 게다가 학교에 문과 계열이 100명밖에 없어. 여기서 1.2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쉽게 말해서 재수가 없는 거지. 그냥. 와우. 이게 뭐 별로 이게 약간 인간계에 존재하는 그런 애가 여튼 좋아요. 대단한 점수를 갖고 있는데 내신 공부 어떻게 했어요? 내신 공부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거는 네. 사실은 당신 얘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후배들이 그치? 대학에 붙으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물론 보통 그랬죠. 전교 1등 1.2 송파구에서 야 이거는 그냥 내 얘기가 아니야. 근데 1.2 안 받더라도 2 받고 2점대 중반 받을 수 있잖아. 여튼 내신을 잘 받는 아이들의 정신 세계와 노하우 뭐 이런 것들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 줘. 뭐 교과서 위주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저도 교과서 위주라고 하기엔 저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그 암기만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저 같은 경우 1학년 때 했던 기가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요즘 정보 코딩 그런 것도 과목에 들어가죠. 그런 게 있고 아니면 학원에서 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많다면 사회까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되는데 암기 과목은 역시 그 내용을 많이 보고 백지에다가 계속 쓰세요. 그만한 게 없어요. 다 아예 외워서 할 수는 없으니까 교과서에 딱 목차를 펼쳐가지고 목차를 보고 거기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 쓰는 거예요. 쓰고 이 내용이 비었다 하면 체크하고
그 다음엔 그거 중심으로 다시 쓰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모르는 게 뭔지 확실히 알 수가 있고 또 모르는 것들을 없애가는 데에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네, 그 부분이 쉽게 제일 얘기하자면 너 외워야 되는 걸까? 생각의 내용을 여기에다가 반영을 하고 네, 빈 공간을 채워가는 방식. 줄여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다 노하우가 있는 것 같고. 주요 물론 과목은 네, 어때요? 주요 과목은 사실 저는 학원 의존도가 되게 큰 야, 편이거든요. 이거 되게 솔직하다. 아, 이거 이거 네. 내 앞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지? 학원 네, 원장 진짜예요. 앞이라고 했어. 약간 맨날 선배들이 학교 와가지고 얘기하면 음,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플래너 쓰고 노트를 정리했다는데 음, 저는 그런 성향은 안 되더라고요. 약간 외부의 네. 장치들이 이렇게 시, 좀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건 의지보단 역시 시스템인 것 같아요. 혼자 시스템을 만들고 혼자서 그걸 지켜나갈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지만 아니라면 기존에 있는 좋은 시스템을 찾아 들어가는 게 제일 효율적이기도 하고. 국영수를 그럼 1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 다녔어요? 국영수를? 그렇죠. 국영수를. 국영수 사회적으로 사회는 바람직한 얘기는 아니다 이게. 사실 그건 맞죠. 그죠? 국영수를 다 다녔고. 다만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 당장 그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특히 입시에 딱 들어간 학생들 입장에서 거기서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야죠. 여튼 이게 팩트니까. 네, 팩트죠. 보통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날 때부터 잘하거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했어. 느낌이. 그러다가 제가 학생들 점수를 계속 매주 매주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점서부터는 계속 만점 가까운 점수를 계속 받더라고. 그 어려운 시험들, 모의고사들에서. 근데 뭐 그게 좀 계기가 있었나요? 아, 사실 이런 질문이 있으면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음, 정확히 한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그 지문을 구조화해서 읽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네. 어, 그래서 비문학 네, 쪽에서 비문학 쪽에서 그 부분을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적용은 계속 안 되다가 아마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집부터 적용이 된 게 아닐까? 또 거기에다가 더해서 제가 원래 문학을 되게 감정적으로 풀려다가 실패하는 부류였거든요. 그 부분에서 점수가 조금씩 많이 까였을 거예요. 어, 근데 특강 들으면서 그 평가원의 기준 특강. 어. 지금 이거는 네, 내 아니에요. 강좌에 대한 광고면은 안 돼. 아, 그러니까는 어릴 때부터 한번 가봅시다. 어릴 때. 그러니까 수능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국어를 왜 뭐 한우리 독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음, 박학천 논술 막 이런 것들 뭐 했니? 사실은 엄마께서 그 국어, 특히 논술 그쪽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아, 그때부터 많이 접하기도 논술 했고요. 선생님이셨구나. 네. 아, 뭐, 니네 엄마는 너 논술 선생님으로 너 잘 가르치는데 와, 우리 애는 진짜 이게 잘 안 따라오더라고.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확실히 집에 책도 많았고, 저는 자연스럽게 어릴 적엔 자연스럽게 접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읽고 습득하는 정도? 그거 외에서 제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한 기억은 그때까지는 없어요. 엄마가 그러면은 몇 학년 때부터 몇 학년 때까지 이렇게 조금 지도를 하셨던 것 같아? 엄마께서 학원을 하시는 동안은 제가 있었으니까 대략 7살 정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네, 그렇죠. 막 가르치신 건 아니고 뭐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봐 유도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왠지 그 어린 나이 때부터는. 제가 듣는 수업도 있기는 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듣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수업 그런 것보다는 그 교습소가 집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분위기였고 자연스럽게 뭐 읽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많이 읽은 것 같아요. 4학년 때까지는 그러면은 환경이 좋았네. 일단 사실 엄마가 네. 많이 해주셨고. 실제로도 그냥 그때는 뭘 많이 시키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많이 읽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여러 번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엄마의 손을 4학년 때 떠났어. 그리고 5, 6학년 때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학과 공부만 네. 하고 학교에 있는 5학년, 6학년에 해당되는 시험 준비, 그다음 학교 공부 위주로. 중학교 때부터 뭐 국어에 대해서 학원을 다녔다든지 학습지를 학원을 했다든지. 다닌 거는, 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약간 음, 내신에서 이렇게 혼자 공부하고 내가 이해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 같다라는 한계를 느끼고
느낀 다음부터 학원에 갔고, 그러면은 공부는 했는데 시험에 조금 틀리고 반영이 안 되고 뭐 네. 이랬었던 경험을. 제가 생각하는 공부의 방향성이랑 시험에 나오는 문제의 방향성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음, 네. 그 부분 때문에, 중3 때부터 국어학원이라는 데를 다녔다. 네. 국어학원에서는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학과에 대한 내신 성적 받기 위한 공부 시키는 거 말고 또 뭘 시켰어요? 보통. 시험이랑 시험 사이에는, 역시 수능 공부를 대비할 만한 기초 문법 아니면, 기초 문법. 네, 그리고 아니면 비문학을 읽어내는 방법 같은 것도 그쪽에서도 참고해서 들은 부분이 꽤 있었고요. 요즘처럼 비문학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내가 선생님이 주장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비문학 훈련을 조금 음, 많이, 요즘 그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되게 네. 많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확실히 동의하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 있었던 정보랑 현재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정보는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 동의를 하시고. 네, 짧고 깊이 있는 글들을 잘 읽어내는 훈련을 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어떤 긴 글을 읽더라도 세부적이고 정보 중심의 짧은 글을 읽어내는 거는 좀 별개이기도 하니까요. 음, 만약에 그런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신문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신문은 어디까지나 주제가 좀 한정돼 있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고3 때 일단 내신 공부 말고 수능 음, 공부를 위해서 뭐 학원에 다녀서 이렇게 배웠다 이런 것들 말고 수능 공부를 위해서 그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과정을 겪으며 공부를 했는지 좀 안내 좀 해줄 수 있나? 수능을 준비하는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공부 외적인 거를 일정하게 조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줄래요? 무슨 예를 얘기죠? 들어서 흔히 습관학 책을 보면 루틴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명상을 하고 바쁘다면 그들 다 짧게 해서라도 꾸준히 지켜나간다. 아니면 몇 시에 하다못해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난다가 지켜지는 정도라도 그런 계속해서 굴러갈 수 있는 일상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면 그 안쪽은 그날그날의 상황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게 조정하면서 갔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수험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진행되는 일과 거기에 대한 네, 루틴을 철저하게 좀 지켜나간다. 네, 참 좋은 얘기인데 지키기는 참 쉽지가 않죠. 그쵸. 어, 지연 양 같은 경우에는 플래너를 썼나요? 매일매일이라든지 주간 단위라든지 음, 플래너? 플래너는 오히려 계속 쭉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말했듯이 혼자 하는 거를 꾸준히 지키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 지키면 이것 때문에 자괴감 들어서 포기하고 플래너를 시험 플래너를 썼는데 첫 세 장밖에 안 써져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는 편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엔 아예 그날그날 쓸 포스트잇만 했어요. 포스트잇을 좀 큰 걸 사가지고 세 개로 나눠서 첫 번째는 오늘 해야 될 일 적고 두 번째는 해야 될 일 우선순위 적고 세 번째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뭘 해야겠다 적고 그래서 그걸 하고서 하루가 지나면 또 그걸 버리는 거죠. 여튼 매일매일의 계획은 짜놓고 움직이려고 했었던 편이네요. 노력은 했지만 음, 그 포스트잇으로 한 거는 중간에 빠지더라도 자괴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였기 그러니까 때문이긴 연속성 한데, 있게는 안 하고 그날 거는 설정을 하면서 했다. 네, 시험 기간 같은 중요한 시기라던가, 네, 그런 시기에. 제가 고3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획도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계획성 있는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특히 비문학 칠 때에 어떤 팁 같은 게 있나요? 처음 1문단, 2문단, 3문단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저는 약간 도표처럼 이어서 처음에 정리를 시작했거든요. 음, 이렇게 옆에다 그리고 1문단 핵심 내용이 뭐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올 만한 내용은 뭔지 그런 거는 줄만 쳐놓고 그런 식으로 노트를 올해는 못했지만 노트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읽는 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했어요. 그걸 여러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여지는구나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구성할 수도 있게 돼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게 문제 풀 때는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에는 그렇게 구성을 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머릿속에서 그게 대략적으로 구성이 되면서 읽어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를 오래 해야 되긴 하지만. 그려가면서 네. 문단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잘 읽지 못하는 친구들한테 시험을 볼 때 그걸 다 그려가면서 문제 풀 수는 없잖아요. 당장 시험에 적용해야 되는 경우. 지금 지금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 그런데 물론 정확하게 읽는 훈련은 집에서는 그렇게 그려보면서 할 수 네. 있지만 시험장에서는 또 그렇게 반영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시험장에서라고 한다면 세부적인 사항들 중에서 그 서로 예를 들어서 기술 지문이라면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느 사상가가 어떻게 말했다거나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표시할 때 인물은 동그라미를 친다, 주요 내용은 밑줄을 2번 친다,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기를 정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줄 치는 게 아니라. 역시 그냥 핵심적인 내용 정보에는 밑줄이나 표시를 해가면서 네, 표시가 약간 어떤 걸로 대응할지 딱 정해놓는 게 제일 좋아요. 주요한 정보에는 밑줄을 치면서 그러니까는 내가 되게 생소한 과학 지문이라든지 생소한 경제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옆에다가 살짝 메모를 하면서 또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빨리 그 문단을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물론 이제 확실히 속도를 올려야 되겠죠. 내용을 머릿속에서라도 그림으로 구성하면서 읽으면 문제를 풀 때도 그 부분이 조금 더 빠르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강조했을 때 고3에 갑자기 적용을 하려다 보면은 적용이 안 돼요. 시험장 가서 시간만 가. 오히려 그거를 하다가. 그런데 조금 어릴 때부터 밑줄을 치거나 옆에 복잡한 개념들은 살짝 이미지를 그려보든지 이런 식으로 문단을 약간 좀 시각화시키고 나서 해결을 하면은 훨씬 문제 푸는 게 빨라져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네. 중학교 때서부터.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방법 자체를 처음 알고 적용한 게 중학교 3학년 시점이었으니까 적응되는데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방법을 적어도 한 달은 해볼 수 있다면 그만큼 시간을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뭔가에 3학년 때 와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속상한 게 1, 2학년 때 너무 내신 공부에만 편중이 돼 있어서 수능에 대한 읽기에 고민을 안 해. 근데 워낙 잘 읽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년 고3 훈련만으로도 회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보통의 학생이야. 근데 1학년, 2학년 때 내신에만 치중된 공부를 해. 3학년 때 와서 수능 공부를 하고 읽기 훈련을 해. 비문학은 정말 해결이 안 돼요. 네, 사실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내신이랑 내신 사이에는 원체 활동 같은 게 많으니까 대회든 아니면 발표든 수행평가든 그 사이에서 시간을 스스로 내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뭐 결국에는 학원 오라는 얘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신과 내신 사이에 물론 지금 지연 양처럼 중3 때서부터 꾸준하게 국어학원을 다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내신과 내신 사이에 그 학년에 맞는 수능형 문제집, 특히 이제 비문학 위주로 문학을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좀 많이 하거든요, 내신 때. 그래서 비문학 문제집을 갖고 밑줄 치면서 지문 읽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시간 의식하면서 그런 훈련만 꾸준하게 해도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는 수능 공부가 그렇게 고역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할 얘기 다 했어요? 네. 아무튼 할 얘기가 이럴 때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후배들한테 좋은 조언이 됐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